안녕하세요. 도화선 원장입니다. You say I should journal every day, but I don't. You say if I write things down, then I'll know myself better, but I probably won't. I know that there is something I should do to be a healthy human. That's what I wanna do, but I don't think I know how. 제가 난임 전문의로 진료를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난임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주로 늦게 결혼을 해서 나이가 이미 많거나, 결혼은 일찍 했어도 피임을 오래 하면서 나이가 들었거나, 난소 기능이 안 좋아서 자연 임신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후회가 뭐냐 하면, 이럴 줄 알았으면 난자 냉동이라도 해둘 걸,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갈수록 난자 냉동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요즘, 난자 냉동 고민 중이신 분들께 국내외 다양한 논문을 바탕으로 난자 냉동에 대해 제대로 속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자 냉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과연 냉동 난자를 이용한 임신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가 입니다.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것이, 냉동 난자를 이용해서 임신을 시도했을 때 태어난 아기들의 문제가 없는가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냉동 난자를 이용해서 임신을 시도한 경우에 태어난 아이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태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냉동 난자 임신 성공률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 하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키 포인트는요, 몇 살에 얼렸느냐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젊었을 때 얼린 난자를 이용해서 임신을 하는 게 임신이 당연히 높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몇몇 연구자들이 실제로 이제 수치로 알려줬는데요. 한번 논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021년에 미국에서 약 300명을 대상으로 한 10년 정도 난자 냉동을 했었고, 이제 그걸 사용하러 온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를 했습니다. 이 여성분들이 평균적으로 난자를 냉동한 나이는 38.2세였습니다. 난자를 해동했을 때 이 난자를 사용할 수 있는 비율, 즉 생존 비율은 74.2%였고요. 수정률은 약 70%가 넘어서 신선 난자와 비교했을 때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이 난자를 사용하시러 온 평균 나이는 43.9세였습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이식을 해서 아이를 안고 가신 비율이 33.8%입니다. 이 여성분들이 난자를 냉동한 나이는 38세, 사용한 나이는 44세, 임신율은 약 34%. 일반적으로 34%면 낮은 수치라고 생각하시지만, 여성의 나이 44세에 본인의 난자를 사용했을 때, 그 시기에 본인 난자를 사용했을 때 임신율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10에서 15%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약 2배 정도 높은 임신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7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이론상으로는 37세 이전에 난자를 냉동했을 때, 즉 35세에 난자를 냉동했는데 38세에 와서 자기 난자를 쓰는 게 좋냐, 냉동된 35세에 얼려놓은 난자를 쓰는 게 좋냐, 이게 이제 포인트라면, 이론만 봤을 때는 35세의 난자를 쓰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험관 아기를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난자 냉동이 뭐 해동했을 때 살아나는 생존율도 높고 수정률도 좋지만, 실제로 이제 배양을 조금 해보면 신선한 난자를 썼을 때보다는, 그러니까 좋은 배아가 만들어진 비율이 조금은 낮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 38세다? 근데 내가 충분한 난소 기능이 있고 충분히 좋은 배아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적으로 35세 난자가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나이와 나의 그 당시의 난소 기능, 아니면 뭐
뭐 남편의 정자라든가 하여간 여러 가지를 좀 비교해 봐서 저울질을 잘 하셔가지고 유리한 거를 하시는 게 좋은데 35세의 난자를 냉동해 놓고 43세에 오신 분이 지금 나는 난소 기능도 남들보다 좋고 생리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냉동 난자를 쓰는 게 좋아요? 아니면 신선한 지금 난자를 쓰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40세 이상에서는 비정상 난자, 즉 염색체 비정상 난자가 만들어질 확률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건 절대적으로 35세 때 냉동해 놓은 난자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가입력 보존 교과서에 이제 나와 있는 표에 의하면 35세 이하의 여성에서는 만약에 내가 난자를 15개를 얼려놨다고 하면 출산율이 69.8%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35세 이상에서는 15개를 얼려놨을 때 출산율이 38.8%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난자를 많이 얼려놨다, 즉 20개를 얼려놨다면 35세 이전에서는 내가 지금 난자를 20개를 얼려놨다면 출산율은 77.6%로 나오고요. 35세 이상에서는 난자를 혹시 20개를 얼려놨다고 하면 출산율은 49.6%, 즉 50%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렇고, 그럼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답답하실 테니까 또 한 연구에 의하면 정확히 내 나이와 나의 난소 기능에 따라서 임신율을 내가 70% 정도를 바라보고 난자를 냉동하고 싶다. 그럼 도대체 몇 개를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분석한 논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냥 한 연구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놨다는 걸 그냥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나이가 38세이고 난소의 기능이 1.5 정도면 이제 우리가 난자를 충분히 모으면 한 9개 정도 모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임신율은 37%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임신율을 70%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난자를 많이 모아 놓으면 아무래도 임신율이 좀 더 높아지는 거는 맞는데, 이 연구자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38세 이상에서는 난자를 아무리 18개를 모아도 임신율이 70%까지는 나오지는 않고요. 맥시멈으로 한 50에서 60% 정도까지 통계를 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60%의 임신율을 기대하면 몇 개를 얼려놔야 되냐? 그러면 이 17.9개, 약 18개 정도가 이상적인 난자 냉동의 개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더 높은 임신율을 원하면 더 많은 난자를 얼려놓는 게 맞고요. 그냥 한 50% 전후로 하겠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덜 모아 놓으셔도 통계적으로는 50% 정도의 임신율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개가 필요한지를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20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20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라고 이제 처음에는 말씀을 드리지만, 나이와 이 난소 기능에 따라서 이제 이 표를 보고 그냥 참고 삼아서 몇 % 임신율을 달성하려면 몇 개를 얼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난자가 젊다면 여성의 나이가 60이어도 임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나중에 이 말도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난자가 젊으면 임신이 되긴 하는데 결국은 임신하는 여성의 나이는 45, 50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령 산모거든요. 그러면 이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그런 질환들이 있어요.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이런 것들은 아마 젊었을 때 임신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난자를 35세에 냉동을 해놔서 45세에 임신을 한다고 임신율이야 35세와 비슷하게 나올 수 있지만 나중에 산모들이 겪어야 되는 합병증, 이런 것들은 또 45세 같은 고령 산모들이 겪는 합병증을 겪을 수는 있어요. 아기가 잘 뱃속에서 태아 성장 지연이 있을 수도 있고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난자를 얼려놨어도 임신을 너무 많이 딜레이 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다. 그래서 임신 자체는 35세처럼 나올 수 있는데 임신율 자체는 그 뒷얘기는 또 조금 다른 얘기. 몸에도 무리는 가지 않습니다.
그 복수 얘기하셨는데요. 난자 냉동의 첫 번째 과제는 이제 과배란이잖아요. 항상 이제 시험관을 하게 되면 이제 과배란 걱정하시고 그때 이제 복수 찰까 걱정하시는데 사실 복수는 아무나 차는 게 아니고요. 난자가 많이 나오는 사람만 복수가 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수 차는 게 조금 두렵기는 하지만 주치 입장에서는 난자가 많이 나와주면 되게 환자분이 좀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거는 조금 좀 안쓰럽기도 하지만 주치 입장도 그렇고 환자분 입장도 그렇고 난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니까 이제 뭐 예후 즉 임신율의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한 면이 많은데 이제 복수 차는 그 과정과 그런 것들이 좀 힘든데 다행히 요즘에는 이제 복수를 많이 안 차게 하는 약들도 많고 방법들도 있어서 이제 아주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고민은 바로 난자 냉동을 어디서 할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난자 냉동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대형 병원에 가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왜 대형 병원을 선호하시냐 그랬더니 개인 병원은 망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실제로 저한테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개인 병원이 망하더라도 이제 보관 중인 냉동된 난자는 안전하게 이관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라에서 책임지고 냉동된 난자를 안전한 기관으로 옮겨주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 병원이 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단지 그런 이유로 대형 병원을 선택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난자 냉동 병원을 선택하실 때 중요한 거는 병원의 규모보다는요. 그 냉동 보관을 위해서 얼마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연구진들이 난자 냉동과 해동의 경험이 풍부한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마주하게 될지 모를 난임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키이자 여성이 자신의 생식력을 자신의 인생 계획에 맞춰 관리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인 난자 냉동. 저는 물론이고 모든 의사분들은 환자의 건강과 미래의 임신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난자 냉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임 전문의로서 이 중요한 여정을 함께하며 소중한 아이를 기다리는 모든 분들께 희망과 가능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